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중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자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에게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다며 신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기술력으로 또 한 번 한국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요소수 수출 규제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인해 그 불똥이 한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자칫 국내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호주 간 마찰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국 측에서 미국과의 잦은 교류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 등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친미 반중 분위기가 형성되자 중국이 전력난을 빌미로 2010년 대일 히토류 수출 중단,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 같은 사태를 또다시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집중 조명하며 대놓고 비웃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지난 9일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며칠째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국영방송인 청두TV에서는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은 관계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언론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위기를 거론하며 한국이 과거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까지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의 전력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일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없으면 이렇게 세계가 휘청거린다며 의스대고 있는 것입니다. 청두TV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기술력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중국에게 요소 생산을 맡기고 중국에서 저렴한 노동력과 가격으로 요소수를 수입하는 정책을 펼친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중국이 한국에게 뒤통수를 치니 한국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따름인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기술 발전을 위해 이미 예전부터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에 의존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 이토록 경제 발전을 이룬 건 역시 기술의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소수의 주요 원료는 암모니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암모니아는 섭씨 400에서 500도의 고온과 수심 약 2000m 깊이에서 받을 수 있는 높은 압력을 통해 합성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100년간 이어져온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대체할 신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 연구팀은 작은 쇠구슬들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힘으로 기계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볼 밀링법을 통해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것이었죠. 기존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인 하버 보슈법은 고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약 3%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볼 밀링법은 복잡하고 큰 설비 없이 필요한 위치에서 바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식인 것이죠. 환경 파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100년이나 이루어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중국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기술이 생겨난 것입니다. 수출 규제하면 중국 말고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여기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의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 부품, 장비 등의 핵심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이 의존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에겐 안전을, 중국에겐 경제를, 일본에겐 원재료와 기술을 의존하고 있다. 이젠 베트남에게 역사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봐라. 장기적으로는 탈일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가 탈한국이 되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결국 한국은 파탄이 날 것이다와 같이 한국을 무시하며 비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예상과 달리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심이 강화되어 탈일본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비양심적인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 달여 만에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즉각적인 체계를 마련해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과 더불어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조 1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 타워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정책으로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결과 정보 공유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갖춰 혼연일체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감소했으며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은 지난 2년 사이 13개에서 31개로 2.4배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이제 수출 규제 덕분에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 최근 다시 한번 일본을 좌절하게 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연구팀이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더더욱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00도 C야 공정 온도에서 픽셀 크기를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개발은 일본이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하자마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인 안료를 국산화하고 이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색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든 것입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개발된 소재는 국내 경쟁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의 소부장 기업들이 성장하고 한국의 소재마저 자체 개발하자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비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벌였던 수출 규제는 결국 일본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욕하기 바빴던 일본 여론은 이제 한국을 부러워하며 도태된 일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규제는 언젠간 해야겠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 삼성의 숨결이 멈추게 되면 일본이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한국처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축하는 게 군무다. 일본 측이 금지한 전략 물자를 이제 한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덕분에 한국은 스스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돌이켜보면 언제나 한국이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를 믿고 따라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한국을 발전시킬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위기에 더욱 성장하는 한국은 첨단 산업의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